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역력 높이는 정리의 3대 법칙, 버리고 비우고 수납하다. 건강 다이제스트 2021년 1월호 면역력 높이는 정리의 3대 법칙이라는 주제로 기고를 했는데, 이번에 실린 내용을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굉장히 힘든 시기,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 그 얻어지는 에너지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가 열풍이다. 정리를 통해 생각과 습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비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채워야 할 운동, 근육 같은 거 몇 가지를 빼고 내 몸에서 비워야 할 것이 무척 많다. 내 몸을 정리하면서 꼭 남겨야 할 것, 좀 더 채워야 할 것들과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비워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정리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비워서 수납할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가 면역력을 꽉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버리고 비우고 수납하는 면역력 정리 3대 법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을 위해서 정리가 필수인 이유는 현대인의 면역은 아주 과잉 상태입니다. 자, 현대인의 면역이 과잉 상태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을 거쳐서 면역 부족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의 면역이 과잉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인의 삶 자체가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은 비우는 것으로부터 채우는 순서로 가야지 효율적 강화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버리기인데요. 활성산소의 온상인 걱정과 화를 버려야 됩니다. 혈관염증과 만성염증의 주범이 바로 걱정과 화입니다. 걱정으로 건강을 망치는 사람들 수타기 본다. 걱정은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이내 나의 몸을 긴장시켜 강렬한 신체 증상을 일으킨다. 가슴띵, 불면,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은 걱정이 초래하는 신체 증상들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걱정이 만든 상황과 습관을 견뎌내기 위해 내 몸이 더 힘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교감신경, 흥분 증상이 바로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걱정에 대한 신체 반응은 생존을 위한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방어의 기제이므로 어째볼 도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이 생기면 신체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생기면 이런 신체 반응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해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중에 96%는 해도 소용이 없고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고 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돼요. 진정 걱정은 한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한 몸이 되는데 이 예민한 몸은 자극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자극들에 우리 몸이 감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몸의 민감성은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만성염증의 진원이 되는 거죠. 이 과정 안에 예민한 몸이 있는데 예민한 몸은 사소한 자극에도 계속해서 우리 몸에 감인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가 면역의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걱정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 몸은 더 예민해지고 예민한 몸은 사소한 걱정을 침소봉대하는 습성에 빠진다. 게다가 한국인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내 몸이 점차 예민해지도록 하고 걱정에 맞설 긍정적인 자극들을 오히려 회피하게 만들죠. 예민한 몸은 병이 없어도 증상을 만듭니다. 가슴 답답함, 피곤, 어지러움, 두통, 부종, 요통, 호흡곤란, 불면증, 소화불량. 근데 이것 자체가 나중에 실제로는 질병, 그리고 질병에 씨앗인 기능 저하로 간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본인이 하고 있는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별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다 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걱정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나누다 보면 별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질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질책하는 순간 그 걱정은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되지 않는 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걱정의 의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더라도 걱정이 된다면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걱정을 버리게 도와주는 생각 중지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중지 훈련이 서툴다면
가급적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라.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지금 앉아있는 책상이나 의자에서도 생각 중지를 할 수 있다. 문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찰 때 다른 건강한 생각을 곁들이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중지할 준비를 하십시오. 전자시계나 모래시계를 이용해 중지 순간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손목에 차고 있던 고무줄을 툭 튀기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탁 치거나 그러면서 생각 중지합니다. 그리고 문제 생각이 끊어지도록 생각 중지, 스탑을 강하게 외칩시오. 처음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멈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또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끊어본다. 생각 끊는 건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런 식의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걱정이 걱정에 꼬리를 무는 걱정의 무한 번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와 분노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걱정을 버려야 되죠. 화와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과로한 스트레스와 걱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의 체내에는 당연히 수시로 또 반복적으로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다. 이를 일러 아드레날린 가행 정후라고 명명할 수 있다. 평온한 기분을 유지하다가 한두 번 바짝 긴장하는 것은 힘들지도 않고 그리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중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만사에 긴장에 늦추지 못하고 지내야 한다면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순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질 때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장으로 모이던 혈액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질 때 활성산소가 느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적절히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줄이지만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아래는 가행 정운이기 때문에 항상 과도한 활성산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혈액 검사를 해봐도 우리 몸에 혈관의 염증이나 만성염증,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화가 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자신의 성격 문제를 둔감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매사에 조금은 둔하고 편안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조금은 둔하고 편안해져야 한다. 마음의 편안을 얻어야 내 몸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거. 자,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노를 버리게 도와준 호흡 훈련을 하다 보면 호흡 자체가 자신의 빠르게 움직이는 심박동수, 그거에 맞춰서 많이 분비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조절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전 자세로 바르게 펴고, 자,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쉽니다. 그 다음에 5초 동안 입으로 쭉 내쉽니다. 5, 3, 5 심호흡인데요. 뭐 이 책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5, 3, 5,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자기 몸을 의식하면서 호흡수를 천천히 하는 것 자체가 심박동수와 그 당시 화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자신을 깔아앉혀주는 훈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기는 순간에는 바로 그것을 표출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를 이식하든지 여유를 좀 가지고 호흡 훈련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화를 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화가 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535 호흡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워야죠. 혈관 속에 시한폭탄, 염증과 노폐물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혈관이 나빠지는 이유, 우리 혈관 속에 노폐물과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짜게 먹는 거, 음주와 흡연, 비만과 지방의 가다 섭취, 운동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는 혈관을 녹슬게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항시 혈관에 긴장을 주고 그러면서 혈관이 경직되게 되죠. 급한 성격은 혈관을 망치지 하게 됩니다. 혈관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혈관을 강하게 됩니다. 첫째, 플라크를 줄여 혈관 내벽을 비워라. 플라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130 이하로 유지하되 자기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 주치의 상에서 70, 100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액 수치를 체크를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까지 낮춘 노력을 주치의와 같이 해주시 바라고요. 스트레스와 과다한 수분 섭취를 버려 혈압을 비우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낮다고 알고 있는 90에 60, 그 젊었을 때는 낮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혈압을 120, 80 정도로 맞춰 놓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혈압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혈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조절하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느리게 살기, 그리고 욕도로 먹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면서 지하철 한 대 그냥 보내기 등 예민한 성격을 둔감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하루 10번 웃기, 심호흡 훈련, 생각 중지 훈련, 스트레스의 긍정적 재구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히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싱겁게 먹기인데요. 싱거운 입맛 만들기는 대개 2주 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국은 간이 되어 있으므로 소금을 치지 않습니다. 특히 젓가락으로 먹는 거 저는 권하는데요. 우리 국물과 찌개가 소금의 집약체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국물 자체를 못 먹게 되니까 소금 섭취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액을 비워라. 혈관 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의 혈액을 제가 책칠을 해보면 유독 끈적끈적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모두 가진 고도 비만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종이에 떨어뜨려 보면 마치 동그란 공처럼 그 모양을 상당히 유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찐득찐득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작용 없이 혈액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2리터의 물과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순환되는 게 중요해요. 수분 섭취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을 시키는데 그 가장 중요한 작용하는 게 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회, 15, 일주일 3회 30분 이상 땀나거나 숨찬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내서 혈액의 순환을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인물이 섞듯이 고인 혈액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면역기지 장애에 제대로 된 음식을 수납해야 되겠죠. 자, 버리고 비웠습니다. 이제 수납해야 된다. 면역력을 수납해야 되는 거죠. 장내 세균수분, 우리 몸에 면역세포 70%가 모여있는 면역의 아마존이죠. 그래서 장내 세균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각종 세균, 바이러스,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이 장 점막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염과 석탄, 짜게 먹는 거, 염, 과식 많이 먹는 거, 속, 빨리 먹는 거, 탄 음식 먹는 거, 과도하게 정제탄수화물 먹는 것을 피해줘야 됩니다. 10% 절식, 저염식, 저혈당 지수식, 천천히 먹기 등을 생활화해야 되고요. 자, 소장 건강에 좋은 거, 이제 아욱이 있습니다. 아욱은 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대장에 좋은 음식은 도토리묵이 있습니다. 도토리묵은 수분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저칼로리 음식이죠. 대장 건강에 또 도토리묵이 좋은 이유는 도토리의 핵심 성분인 탄닌이 폴리페놀, 우리 몸의 장을 좋게 하고 장점막을 깨끗하게 도와주는 그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들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만으로 장애 유익균들에게 매우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대장에 좋은 음식, 장 건강을 도와 면역력 높이는 음식, 마른 김과 양배추, 비타민 U가 풍부하죠. 버섯,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비만 변비를 막아주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단호박,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된장, 된장 속에는 유익균이 약 2억 천여만이나 존재합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마른 김, 양배추, 버섯, 단호박, 생된장, 아욱, 도토리묵, 오미자 이런 음식들을 돌아가면서 균형 잡히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면역력 높이는 정리의 3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한 해의 면역력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 더 강한 면역력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